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급진전돼서 일본이 경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중국 관계를 정상화할 뿐이죠. 자, 그럼 먼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허재영 기자님 굉장히 노력하셨던 게 있는데 시민 언론 민들레. 네. 민들레가 드디어 다음 포탈에 입점을 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보면 이 기사가 마침 지금 딱 그쵸. 한일 관계 이슈라서 네네. 좀 같이 이렇게 겸사겸사 소개를 해드리면 시작부터 한번 하면서 해보죠. 네. 한주 여러분. 급정근의 일본 한일 양호한 관계 맞대응. 네. 네. 여러분 이게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인데요. 네. 민들레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죠? 네네. 다음 포털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이 시민언론 민들레는 우리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또 진보 언론의 좋은 한 축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시대 정신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진보 언론의 한 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론계의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가 저희 같은 이제 한겨레 출신, 경향신문 출신 또 많은 또 언론인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드디어 다음 포털에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보실 수 있게 됐고 이 기사를 쓰신 한승동 에디터도 저희 한겨레 출신 선배 아주 경륜이 높으신 국제 전문 기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민언론 민들레 뭐 소속 기자는 아니지만 협업하고 있는 매체 기자이거든요. 한겨레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민들레도 보실 수 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는. 그러네요. 네, 홀씨가 여기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버뜨리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 언론사는 아니에요. 제 소속 매체는 아닌데 근데 우리 시민언론, 시민사회의 정보 자산이 함께 또 커가는 거니까 우리 시민사회 역시 또 자산이고 고발뉴스도 당연히 우리 시민사회의 자산이고 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을 통해서 더 접근성이 쉬워졌다라는 거 그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전통 언론의 장점이라는 게 깊이 있는 칼럼이거든요. 근데 요즘 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민들레에서는 정말 좋은 칼럼들이 아직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접할 기회가 되겠죠. 네. 이 기사 내용 조금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한승동 에디터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일본 언론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셨더라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과 중국이 급하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잘 보여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본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한승동 에디터가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역시 실용 외교가 먹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사실 뭐 중국과 일본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 편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국익을 내세우면서 중국에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일본을 뭐 비판하되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하면서 결국 이게 그 원칙적인 실용 외교를 하니까 일본 언론과 사회가 우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한승동 에디터의 이 일본 언론의 이제 분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그저 그냥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사실 우리 국민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원칙적인 관점에서 우리 할 얘기 다 하면서 누구 편들 듣지 않고 실용 외교를 펴니까 오히려 일본 사회가 더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한성동 에디터가 이렇게 좀 전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생각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글을 화면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급진전돼서 일본이 경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중국 관계를 정상화할 뿐이죠. 왜냐하면 한중수교 이후로 우리는 굉장히 서로 협력 관계를 잘 지내오다가 어느 시점입니까? 민간 그 우익단체 중심으로 이제 반중, 협중 여론이 생기고 그러다 급기야는 지난 정부 윤 정권 때는
중국하고 단절하고 지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경제 지형도를 아는 한, 그다음에 세계 질서의 흐름을 아는 한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집권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거는 냉전 해체 후에 미국 중심, 미국 패권 중심으로 세계 질서 가는 게 더는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잖아요. 미중 양강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 아주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미국 측에서 일본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1년 휴전하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각종 교역 관계에서 좋았던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말 그 긴 포석을 두는 그 모습을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라한 시절에 태어나서 그 의식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얀마쯤으로 생각되는 게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이렇게 흘러보니까 우리는 우리 크기보다 우리를 훨씬 작게 생각해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거기다 더 아니 미국과 유럽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나토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 우리는 쭉 살아왔는데 유럽이 이렇게 비리비리한 거 보셨어요? 유럽은 디지털 문명에서 그냥 완전히 지금 그냥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것 뿐이고 동아시아 3국, 한중일 이 동아시아 3국이 기술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치고 나가서 미국도 이 동북아 3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열 관계를 잘 보니까 중국은 넘버 2로 완전히 부상했어. 일본은 옛날에 정말 미국 다음에 세계를 압살하던 거에서 점점 밀리더니 우리랑 지금 찜쪄먹는 수준까지밖에 못, 그러니까 우리보다야 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규모나 이런 건 있지만 절대로 옛날에 동경하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하고도 관계 정상화해, 일본하고도 역사 문제로 부딪히는 것들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할 수 있는 관계부터 회복하자. 그러면 뭘 원하는 걸까? 왜 긴 안목이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맨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궁극건 북한 관계예요. 북한 관계를 푸는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를 아주 좋게 가짐으로 해서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트는 데 있어서의 기반 다지기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네. 평론가님께서 그런 얘기 내가 너 흥분했나? 아니요. 저희는 이제 경청하는 거죠. 예.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예전만큼 일본 관련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예전만큼 뉴스가 없어서 약간 조금 생경하다. 그러니까 제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그로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서 환대를 받았다, 홀대를 받았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환대나 홀대나 다 저쪽에서 바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대통령이 잘나서 못나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가서 일본 가서 사상 유례 없는 환대를 받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를 현재 양국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한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의 반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 플레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웬 관료 비슷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있다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드럼도 치고, 저희 가서 셀카도 찍고, 하나하나 연출되는 장면이 국제 무대에서 시선을 모험직한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짧은 기간은 아니겠지만 긴 기간에 걸쳐 무슨 일을 내실 양반이군 이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세계 이제 국제 질서가 뭔가 좀 재편되는 느낌,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재편되면서 외교를 보면 각국의 정상들도 우리 대통령도 우리의 국익을 가운데 두고 모든 거를 다 조율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정상들도 그거 좀 마찬가지구나라는 느낀 게 일본에서 언론들조차도 어떠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잖아요. 우선 조용할 건 조용하고 우리도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라는 게 또
느껴졌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확실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구나. 아. 네, 그것도 이번에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제가 포털을 다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외교 관련한 그러니까 한일 지금 셔틀 외교 관련한 것들도 바로 포털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접 언론사를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야 나올 정도여서 우리 고발 뉴스에서는 오늘 좀 이 한일 셔틀 외교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앞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그 뉴스가 적은 이유는요. 네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중국과는 오랜 갈등 관계를 풀려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일본하고는 민감한 현안이 없는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야 언론들이 집중해서 그 못 쓸 거 그쵸. 아니에요. 기사가 없을 만큼 지금 문제가 원만히 풀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문제가 원만히 풀리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기분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